연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강인 선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모습들,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강인 선수의 헤타페전 활약에 대해서 이미 뭐 경기 리뷰라든지 뭐 현지 반응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가 단지 골을 넣은 것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 앞으로 선수로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지, 특히 이제 스페인 현지 팬들이 메시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헤타페전의 의미, 세부 기록, 상세 활약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어요. 이제 한계를 넘어서 전사가 된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10번 역할만 잘하는 그 반쪽 천재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일단 확실히 힘이 붙었죠. 힘이 붙으면서 이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속도가 붙었고, 예. 또 이제 힘이 붙으면서 수비력도 붙었고, 몸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저희가 이강인 선수가 이제 골을 못 넣고 도움을 못 하면서 그래도 수비는 잘했어 이렇게 위안 삼는 결과가 아니라 두 골을 넣고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기에서 이런 수비력을 보여줬다는 것인데, 이게 마요르카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이에요. 킹이라고 딱 심플하게 올렸어요. 이강인이 마요르카 왕이다.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 2개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다. 아니 손흥민이 있는데. 저건 미친 거죠. 그리고 베를덴 메시, 메시보다 낫다. 저것도 아니, 미친 거긴 하죠. 아시아의 메시라는 평가를 들은 적이 있지만 메시보다 낫다니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이 말을 고지그대로 보기보단 마요르카 팬들의 입장이긴 한데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 그런 부분이 있다. 아마 그가 저기 그레이티스트 아시안 플레이어 오브 올 타임은 뒤에 이제 인 라리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차범근 감독님도 있고 한데 김민재 선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유망주에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단계인데, 그렇다면 어떤 점이 되게 돋보였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느냐. 우선 이날 경기 포메이션부터 살펴보면 분명히 이강인 선수가 이 3-5-2 내지 5-3-2로 표현되는 마요르카의 스쿼드 안에서 꽤나 다양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5-3-2 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위치를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라고 많이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강인 선수는 도리어 가장 위에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는 저기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수비적으로 내려올 땐 내려오고 또 공격적으로 할 때는 완전히 이강인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왼쪽 측면으로 빠지기도 하고 사실상 그러니까 윙 플레이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그 공격도 직접적으로 가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은디아이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면서 역할이 조금 조정이 된 건데 시즌 초에는 약간 투톱에 가깝게 움직였잖아요. 무리키의 파트너로서 세컨드 톱이자 10번 역할도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간파됐을 때는 아예 측면 미드필더처럼 벌려 움직이면서 한때는 뭐 약간 일부 매체에서 뭐 윙백으로 뛰는 것처럼 보인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이유가 바로 워낙 폭넓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드필더에 가깝게 또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도 보시면 이제 모를라네스가 또 1월 달에 오면서 이강인 선수와 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를라네스까지 오면서 이제 데갈라레타하고 이강인까지 패스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잘 풀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시작 이제 3분경에 그 모를라네스의 패스를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특유의 터닝 동작에 이은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이제 그 특유의 환상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마페오가 크로스 올렸는데 소리아가 차단을 한 거였죠. 상당히 날카로운 크로스긴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유의 터닝 동작과 운반, 그러니까 공을 다루는 능력과 이 센스, 라리가에 적합한 능력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선수예요. 다만 이제 이후에는 헤타페가 슈팅을 3회 가져가면서 공격을 주도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23분경에 마요랄의 슈팅이 이제 그 라이오 맞고 굴절돼서는 골키퍼 키를 넘어서 골문 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먼저 실점을 허용했었죠. 이후에는 아예 그 헤타페가 수비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전반전에 슈팅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전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첫 슈팅이 전반전 추가 시간 2분경에 나오게 됐던 거였는데요. 이것도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기점 역할들을 했던 거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프리킥을 처리하면서 나왔던 공격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 거를 이글레시아스가 이제 걷어내려고 한 게 잠깐 미끄러지면서 좀 이글레시아스 다리 맞고 스친 거를 은디아이가 크로스 올렸고, 이거를 이제 소리아가 이 경기에서 소리아가 차단을 굉장히 잘 해내긴 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예. 차단한 게 그대로 이강인 선수한테 흘러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강인이 크로스 올리려던 게 마요라에 맞고 다시 튀어나온 걸 이강인이 다시 잡아서는 빠른 2차 동작이 주요했었죠. 그러면서 마페오한테 패스를 줬고 이제 마페오가 측면을 돌파해가지고 크로스 올린 거를 무리키가 다이빙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글레시아스 수비에 막혔는데요. 예. 그래도 어쨌건 이 첫 슈팅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강인이 무려 4번의 볼 터치를 가져가게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강인이 허브 역할을 하는데 말씀해주신 터닝이든지 운반이든지 킥이든지 그러니까 공을 다루면서 하는 모든 플레이를 예. 잘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만 유일하게 그 4번의 터치들을 가져갔던 거였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다 그냥 한 번씩밖에 터치하지 않았어요. 마요르카 선수들은. 전반전 기록을 놓고 보면은 말 그대로 조금 지루했던 전반전이었어요. 예. 양팀 도합 슈팅이 4번밖에 없었거든요. 예. 헤타페 3번 그리고 마요르카 1번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코너킥도 헤타페 2번, 마요르카는 아예 없었고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조금 더 공격 기회가 많았던 거는 마요르카긴 하지만은 공격의 질적인 순도적인 부분은 헤타페가 조금 더 좋으면서 헤타페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우세했다? 예, 하지만은 미미했다. 예. 그냥 사실 그 전반전은 진짜 마요라 골장면 제외하고는 이 경기 전반전 그냥 빼고 봐도 돼요. 예, 마요르카 골도 사실 굴절돼 들어간 것도 있고 예. 또 이 기대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요르카 0.08골, 헤타가 0.09골이니까 골을 넣을 만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헤타페가 이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최근에 그 마페오, 이강인, 은디아에로 풀리는 이 공격 라인을 잘 거가 간파를 하고 거길 너무나도 잘 막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가 전반전에는 이렇다 할 공격 상황들을 만들지 못했던 거였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아기레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죠. 후반 킥오프와 동시에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던 안토니오 산체스를 빼고 자오메 코스타를 넣으면서 그러면서 마페오를 오른쪽으로 돌린 거예요. 사실 원래 마페오가 오른쪽 윙백인데 최근에 이제 반대발 윙백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주전 왼쪽 윙백이 원래는 코스타였고. 마페오를 이제 왼쪽으로 돌린 이유는 이강인과 은디아에까지 이 라인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마요르카의 공격이 대부분 왼쪽 측면 위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헤타페가 적극적으로 막아내니까 여기에 이제 변화를 가져간 거죠. 예. 그리고 그 변화가 주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 마페오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강인 선수까지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그래프 두 개 중에 왼쪽이 전반전이고 오른쪽이 후반전인 거거든요. 그 왼쪽을 보시면은 그냥 왼쪽에서 사실상 플레이를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왼쪽에서 더 많이 플레이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히트맵을 가져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상대 수비 라인에 혼란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위쪽에서 플레이가 가능해졌죠. 좀 흥미로운 게 사실 자오메 코스타랑도 발렌시아 시절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마페오랑 최근에 그 패턴 플레이가 좋다 보니까 왼쪽에서 코스타랑도 하다가 오른쪽에 가서 또 마페오랑도 붙다가 이러니까 상대가 흔들리고 또 이강인 선수는 자유도가 높아지니까 예. 그때부터 헤타페 수비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패스 콤비네이션인데 이강인 선수가 마페오하고 상당히 많은 패스를 이제 공급을 해줬던 거였거든요. 그 전반전에 왼쪽에서 4번의 패스를 공급을 해줬던 거였고 후반전에 오른쪽에서 이제 2번의 패스를 마페오한테 공급을 해주면서 공격을 풀어나간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위쪽에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전과 후반전의 기록이 완전히 차이가 나게 돼요. 예. 전반전에는 볼 터치도 26회였는데 오른쪽은 이제 전후반전을 합친 거거든요. 예. 후반전에만 40회의 볼 터치를 가져간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도전적인 패스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서 찬스 메이킹 키 패스가 전반전에 하나도 없었지만은 후반전에 2개가 있었던 거고 크로스도 전반전엔 2회 시도를 했었으나 후반전은 3회 시도해가지고 전체가 5회가 된 거죠. 예. 그리고 빅 찬스 메이킹도 후반전에 2번이 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슈팅도 전반전에 하나도 없었으나 후반전에 3번의 슈팅을 가져갔고 무엇보다도 드리블 시도나 성공이 전반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만큼 그냥 이강인 선수가 받으면은 미리 끊어냈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블을 치고 갈 수가 없었는데 후반 와가지고 동선을 자유롭게 가져가니까 상대팀들이 이강인을 꽁꽁 묶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없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드리블을 5회 시도해가지고 2회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 뭐 2골을 기록한 경기였는데 이 빅찬스만
두 개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사실 이번 경기에 올릴 수 있는 뭐 이 골 이도움도 그렇죠. 가능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56분경에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올린 거를 무리키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를 빗나갔었고요. 곧바로 마요르카의 동점골이 나왔었는데요. 그 상대 선수가 이제 볼을 받는 과정에서 이강인이 압박에 들어오니까 당황해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이 볼을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그대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측면으로 패스를 줬고, 마페오가 이제 여기서 크로스를 올린 걸, 이것도 바로 그런 과정들인 거죠. 마페오가 크로스 올린 거를 두아르테가 헤딩으로 걷어낸 거를 몰라네스가 잡아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소리아 골키퍼가 선방을 했으나 이강인이 그대로 이제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리바운드 슈팅으로 골 넣었습니다. 그럼 이강인이 하프라인에서 가로채서는 그대로 치고 가서 측면에서 패스 주고 그대로 박스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골까지 마무리를 지은 거죠. 여기서 모든 플레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압박을 통해 이제 수비를 했다, 공소유골을 가져왔다, 그리고 운반했다, 패스해줬다, 그리고 침투했다, 골 넣었다. 축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62분경에는 데갈라레타가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이제 무리키가 헤딩으로 떨고 줬고,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아가지고 드리블을 치고 가면서, 여기서 이제 은디아에가 대각선으로 크로스로 가면서 수비를 끌어줬을 때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대로 침투에 들어가서는 각도가 없는 곳이었음에도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골대를 넘어갔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 이제 라리가에서 스페인 팬들도 손흥민 선수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때 라이오 바이에카노전 때 골 넣을 때 손흥민 같다라는 평가가 현재 실제로 나왔었는데, 이런 장면들 속도를 살리면서 어떻게 보면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 때리는 거, 게다가 양발로 슈팅하는 거, 이거는 조금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즉 이전 프로 초창기 때 이강인에겐 나오지 않던 좀 플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8분경에는 뭐 이거는 가장 마요르카에서 많이 보는 패턴이었죠.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넘겨주고 여기서 이제 그 무리키가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고요. 사실 뭐 아시아의 메시, 한국의 메시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왼발킥을 또 잘 쓰는 부분인데, 사실 이 세트피스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강인 선수에게 강한 무기가 또 이 세트피스입니다. 그리고 결국 쐐기골이 나왔던 건데요.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 5분경에 이제 아부톤 프라츠가 헤딩으로 걷어낸 걸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는 빠른 스피드로 단독으로 치고 들어가가지고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드렸었고, 이제 주목할 점들은 이제 마요르카가 압도했던 그 후반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후반전은 말 그대로 마요르카가 압도를 했는데요. 일단 헤타페가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이 제로. 왜냐면 슈팅이 없으니까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마요르카는 전반전 슈팅 하나였으나 후반전에 슈팅을 무려 7개를 가져갔고, 그중 유효 슈팅이 4회였고, 그리고 또 이제 코너킥도 2번을 얻어내는 동안 상대한테 하나도 주지 않았고, 헤타페는 후반전은 그냥 수비만 하다가 끝났다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빅찬스도 무려 4회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요르카가 기대 득점 1.46골을 기록하면서 2골을 넣게 됐던 거였죠.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찬스 2개를 이강인 선수가 만들었는데 그 빅찬스 2개가 날아갔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이 골 2도움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기 전체 기록인 건데요. 이거 보더라도 뭐 마요르카가 이길 만한 경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사실 2대0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그 굴절골 때문에 아쉽게 2대1이 됐던 거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운이 있었음에도 마요르카가 이거를 이겨냈다라는 거고, 그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놀라운 게 이제 라리가에 10위하는 팀, 그리고 마요르카가 그래도 명문팀이거든요. 그 팀의 에이스가 이강인이다. 한국 선수다.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제 후반전은 말 그대로 마요르카가 압도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를 한국의 메시, 아시아의 메시를 부르는 것은 왼발킥 잘 쓰는 기술적인 이선 공격수이기 때문인데, 이날 경기는 이제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이 선수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걸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이 경기에서 왼쪽이 이제 슈팅 맵이고, 중앙이 이제 키패스 맵이고, 오른쪽이 이제 드리블 맵인 건데요. 슈팅 3회로 최다였고, 유효 슈팅 2회로 당연히 최다였고, 그리고 찬스 메이킹도 2회로 최다였는데 저 두 번이 다 빅찬스였던 거였죠. 드리블 돌파 성공 2회가 다 어쨌건 상대 진영에서, 그것도 위험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무의미한 곳에서의 드리블을 성공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드리블 시도도 최다였고 성공도 최다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시 선수와 비교되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이 볼터치 맵인 건데요. 볼터치는 일단
63회로 두 번째로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이 패스 맵인 건데요.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가 25회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공격 진영으로 상당히 대부분의 패스들이, 그리고 전진 패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백패스보다는 대부분의 패스의 비율들이 전진 패스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크로스도 5회로 최다였습니다. 네. 직선적인 플레이. 바르셀로나에서 메시 선수가 그렇게 즐겨하거나 많이 하던 패턴은 아닌 좀 역습형 팀에서 나오는 크로스 플레이를 또 이강인 선수가 좀 많이 시도했다라는 부분들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진화의 의미는 수비 관련 지표거든요. 예. 먼저 볼 경합 횟수도 18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이 리커버리거든요. 소유권 획득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리커버리 횟수가 또 11회로 최다였어요. 특히 이제 저기 55분 36초라고 나와 있는 예. 저기가 바로 이제 저기서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동점골이 나왔던 거였죠. 사실 이 장면을 저희가 중계를 볼 때는 이게 정확한 경합이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좀 애매했었는데, 일단은 분명한 건 이강인 선수가 근처에 가면서 이강인 선수의 확실한 소유가 아닌 공, 솔직히 헤타페 선수의 소유에 그렇죠. 가까운 장면에서 그 선수가 미끄러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강인 선수가 있었으니까 미끄러진 건데 예. 리커버리가 된 거죠. 그리고 어쨌건 상대가 패스를 줄 때 그렇게 된 거니까 소유권을 그렇죠. 가져온 게 맞긴 하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앙은 클리어링인 건데, 박스 안에서 클리어링도 한번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 위험 지역에서 가로채기를 하나 기록을 한 거죠. 가장 오른쪽이 이제 가로채기거든요. 특히 저 리커버리가 자기 진영, 특히 이제 하프라인 밑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이건 사실 메시 선수에겐 거의 나오지 않아요. 메시 그렇죠. 선수는 거의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을 연결하거나 예. 좀 공격을 위해서 좀 나머지 분들은 이제 동료들이 커버해 주는데, 예. 이강인 선수는 메시의 역할을 하면서 수비적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평균 위치 자체는 가장 높았어요. 마요르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공격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여기 리커버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메짤라 역할도 수비할 때는 메짤라가 됐다가 공격할 때는 공격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또 체력이 필요한데 이 체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울 관련 맵인 건데요. 일단 파울 획득이 3회를 기록을 했던 거였는데요. 왼쪽이 이제 파울 획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 상대 파울들 유도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플레이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파울을 범한 맵인 거거든요. 이게 3회로 최다였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준다는 얘기인 거고, 완전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을 범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두 개는 상대 진영에서인 거잖아요. 이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거니까 상대의 역습을 사전에 지연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효과적인 전술적 파울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하프라인 넘어오기 전에 자른 것까지 봤을 때는 수비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말씀하신 대로 끊어낸 거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발렌시아 시절 프로 경력 초기의 이강인 선수는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파울을 하거나 위험한 파울을 해서 퇴장을 당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효과적이지 못한 파울을 하거나 이래서 팀에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아직도 조금만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은 파울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파울을 조금 거칠게 하는 경향성이 있긴 해요. 영리하게 좀 파울을 못하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때와 비교하자면 분명히 그렇죠. 발전했다. 발전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풍모 평점인 건데요. 9.1점으로 유일하게 9점을 넘겼고, 당연히 이 경기 MOM 선정이 됐고요. 아마 이 풋몹에서는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도 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9점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은 후스코어드 평점인 건데요. 이것도 8.6점으로 이 경기 최우수 선수이자 두 경기 연속 이제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레알 소시에다드전도 비기긴 했지만 골을 넣으면서 최우수 선수가 됐으니까, 연달아서 특히 지난 경기는 공격 포인트 없이도 최우수 선수였는데 이번에 두 골 넣었으면 당연히 최우수 선수가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바야돌리드전 한 경기 제외하고는 최근 6경기에서 평점 7점 이상을 얻고 있는 거죠. 꾸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소파스코어 평점인 건데 8.5점을 받으면서 역시나 이제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광범위한 움직임들을 보였는데요. 이날 경기 멀티골이 사실은 이강인 선수의 프로 통산 첫 멀티골이라는 또 의미 있는 기록이 됐어요. 발렌시아 2군에서도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라리가는 이제 2군 팀들도 프로에서 뛰는 거잖아요. 실제로 프로 경력이에요. 그러니까요. 3부 리그에서 뛰거나 2부 리그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 경력으로는 멀티골 넣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멀티골 넣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경기 멀티골에 힘입어서 5골 4도움을 올렸는데요. 당연히 커리어 하이죠. 도움은 2020-21 시즌과 동률인 거고요. 그리고 골은 독보적으로 많죠. 뭐 이전 4시즌을 다 합친 거보다도 골이 더 많죠. 예, 9개 골 포인트니까 이제 남은 시즌 중에 하나만 추가를 하면, 골이든 도움이든 하면은 10개를 채우게 되는데, 사실 뭐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 일부 매체, 뭐 트랜스퍼 마크트에서는 5도움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예. 따당, 네. 그 세트피스에서 올린 게 뭐 마피오 머리 맞고 네. 이 어시스트가 됐다고 이게 취소가 됐는데, 그게 그거 예. 예. 트랜스퍼 마켓이 왜냐면은 독일 사이트잖아요. 그게 그 빌트지를 운영하고 있는 악셀 스프링거라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독일 쪽이 도움이 조금 후해요. 예. 그래서 이재선 선수도 어제 도움이 된 거였고, 예. 예, 그냥 독일식으로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말이죠. 왜냐면 진짜 도움을 준 플레이어였는데, 그 이강인의 킥이 좋았으니까 따당이 된 거지. 네. 어찌됐거나 이 기록을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좀 공격 기회가 많지 않은 팀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어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네. 동점골이 나왔을 때 이제 집계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공격 포인트 9개죠. 5골 4도움이다 보니까 여긴 4골 4도움을 돼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전 4시즌 동안 라리가에서 기록했던 공격 포인트와 동일하다. 이전 4시즌 동안은 3골 6도움을 기록했었다. 74경기에 출전하면서. 예, 결국에 이제 발렌시아 시절에 좀 만개하지 못했던, 피어나지 못했던 그 결실을 보고 있고, 발렌시아가 좀 아쉬울 것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 이강인 선수의 쇼케이스가 될 만한 경기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네, 뭐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경기가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체가 이제 이강인 선수 영입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이미 겨울에 오퍼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대놓고 심지어 원정이에요.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아틀레티코 홈팬들이 보는 앞에서 저 선수가 우리가 원하는 선수라고 볼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겨울에 영입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었던 선수야.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친정팀 발렌시아하고도 경기가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렌시아전이 끝나고 나서 라리가 최강, 그리고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명문 구단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는 바르셀로나하고의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라리가 우승이 뭐 거의 매우 유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또 깜노에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 분위기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대충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승이 확정적이어도 마지막 홈 경기니까. 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뭔가 보여준다면, 사실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많은 명문 팀들과 유스 단계부터 포함한다면 연결이 됐었는데, 바르셀로나랑은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네. 이강인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가 솔직히 자체적으로 발전한 좀 있는 편이고 지금도 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준다면 또 새로운 또 이적 시장에 많은 관심들이 모일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지난 이제 셀타비고하고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주가가 더 올라갔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경기에 요즘 라리가에서 가장 핫한 신성으로 불리는 베이가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빅클럽들이 스카우트를 다 보냈어요. 그렇죠. 예. 예, 원래 베이가 보러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강인의 환상적인 활약을 보고 도리어 베이가는 교체 아웃됐었죠. 그렇죠. 예, 그 경기는 베이가가 최근 들어서 가장 부진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심지어 이강인하고 직접 붙는 장면까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바르셀로나하고의 경기면은 바르셀로나는 항상 스카우트들이 많이 가요. 예. 예, 근데 거기서 또 만약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강인 선수의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될 거고, 더 많은 빅클럽들이 이강인 선수 영입에 나설 가능성도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뭐 마요르카 팬들도 그렇겠지만 아직도 올 시즌 8경기나 더 볼 수 있다. 너무나 기대된다. 남은 마요르카의 경기들, 이강인 선수의 활약들도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한 분석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